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부수해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조각장, 조각편, 어금니아, 소우, 계견 5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각장과 조각편. 이 조각장부와 조각편부는 동시에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두 글자는 나무를 종으로 나누어서 이 좌측은 조각장, 우측은 조각편, 이와 같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공부할 수가 있는 글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나무 목자를 변형시키면 나무 가지 부분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뿌리 부분을 이와 같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좌측 부분은 조각장이 되고 우측 부분은 조각편이 된다.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통나무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 통나무가 나이테가 이렇게 있고 이 통나무에 옹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종으로 이렇게 갈랐을 경우에 역시 이 좌측은 장이 되고 또 우측은 이 모양이 조각편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을 가리켜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지사문자이다. 뜻을 가리켜서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지사문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으로 나눈 걸 갖다가 나눌 반이라고 하는데 이걸 달리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은 나눌 반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무를 나누었다. 나무를 나누어서 좌는 장이고 좌반은 장이고 우반은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반 반자 좌반은 장이고 그 다음에 우반은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또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자로 이건 이제 그 나무를 갖다가 나누어서 좌측의 절반은 장이 되고 우측의 절반은 편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과 편인데 이 의미가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 다음에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 크게 보면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야 미래에 커지는 거니까 화려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대표적인 글자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장부에 관련된 글자, 장수장자가 있죠. 장수장자 이렇게 쓰는데 장수는 크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장수 밑에는 쫄병도 많고 그러니까 크다. 또 무엇을 이제 하려 한다. 또 장차 어떻게 크게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치월장이라고 할 때 나아갈 치자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발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취월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자에 보면은 이 장자가 장수장자도 되지만 할애할 장자도 되고 장차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가 부여되어서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이라고 하는 거는 작다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뭐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이 편자 이걸 쓰는 것이죠. 편지. 편지 이렇게. 편지라고 이렇게 써요. 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에서 한쪽만 얘기할 때는 반쪽만 얘기하는 거니까 편도라고 하죠. 편도. 편지. 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요건 편도고, 글을 쓸 때, 작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갈 때는 이제 글전자가 있는데, 글전. 그 다음에 이제 판목판이라는 것이 있고, 글전자 같은 경우는 이 조각 편자에다가 나머지 잔자가 들어가면 이게 글전자가 돼요. 물론 글전자를 대나무 죽 머리에다가 나물 잔자를 써도 이것도 이제 글전자인데 같이 사용을 하는데 작은 양의 글을 쓴다 이런 뜻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목판자가 있고, 판목이라고 하는 게 좀 적다고 하는 거지. 판목 이렇게 있죠.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건너간다고 할 때 판교 있잖아요. 판교. 널빤치 갖다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좀 적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조각장과 조각편은 나무를 이렇게 종으로 나누어서 의미가 부여되었다 해서 지사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금니 아. 어금니 아부. 어금니 아부는 이가 서로 이렇게 맞닿은 모양이다. 어금니가 윗니하고 아랫니가 서로 맞닿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문자이다. 어금니가 서로 맞닿는다. 그 어금니로 우리가 야문 것을 씹어 먹고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금니는 강하다. 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이 어금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전. 아전이라고 이렇게 쓰고, 뭐 아전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이것을 의미가 이제 같은데 구전. 구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수료를 뜻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강하다고 하는 의미로 이제 보면은 풀초 머리에 어금니 아자가 들어가면, 물론 부수는 풀초 머리입니다만은 이 글자가 싹 아자인데, 싹이 나려고 하면 강한 부분이 있어야 나는 거예요. 뭐 누르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또 딱딱한 것도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니까 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려면 강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가 있으면은 또 앞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니. 요거 이제 이 치자인데, 이치, 나이치.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나이를 따질 때 이 앞니를 보고 따져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소인데, 앞니를 보고 따진다. 이 치자도 이게 그칠 지자고 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앞니를 상형한 입안에 있는 이 앞니를 상형한 부분이다. 묶어서 이 치자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 치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치아. 이 어금니 자니까 치아라고 이렇게 쓴다. 물론 치과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쓰면 되고 치과 병원. 이렇게 쓰는 것 되죠. 치과 병원, 아과 병원. 특히 우리나라는 앞니를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하니까 치과 병원 이렇게 하죠. 주로 이제 치과 병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과 병원이라고 또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앞니를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묶어서 치아 이렇게 우리가 익혀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우. 소우자는 단독체로 쓸 때는 이와 같이 써요. 이 삐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로 긋고 내려 긋는다. 이와 같이 순서가 있는데 변으로 갈 때 이 소자가 변으로 쓸 경우는 쓰는 순서가 이 치킴이 들어가서 이것을 마지막에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쓰는 순서도 틀리면서 변형된 부수는 이와 같이 쓴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 소자는 소를 그대로 상형을 한 문자인데 특히 이 소뿔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소 꼬리까지 표현한 이와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소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이다. 상형 문자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자가 들어가요. 우황이라고 있죠. 우황. 약인데 소 쓸개에 그 담석, 그러니까 돌이 있어서 그래서 소가 이제 그 다르 어떤 그 만유 인력에 의해서 소가 이제 아픔을 느낀대요. 그래서 운다고 하는데 소가 달을 보고 있는지 그때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소에 대한 그 담석을 담석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는 또 뭐 해열제나 강장제로 또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황이라고 할 때 소우자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우자를 변으로 가서 쓸 경우에는 대표적인 글자가 소우 플러스 말물, 하지 말물 이와 같이 하면은 요건 뜻이 되고 오른쪽에 이 하지 말 물자는 음이 되죠. 이와 같이 해서 만물 물자가 된다. 만물물. 우리가 뭐 인물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인물이 되는 거고, 또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또 물건이 되고 이런 거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가면서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우자가 이제 그 변으로 가서 이 절사 관청시자를 같이 쓰게 되면 특별할 특자가 돼. 특별할 특. 특별할 특자가 되는데 이것을 황소특이라고도 해요. 황소. 그러니까 이 소 모양은 근본적으로 황소가 뿔을 이렇게 아주 위험 있게 이렇게 뿔이 나 있는 모양과 꼬리 이 부분을 본뜬 글자니까 황소특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소하고 이게 절사 그 다음에 관청시도 되는데 과거에는 절에서 관청의 업무도
봤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황소 특자가 되는데 이거 특별하다 이 말이죠. 그럼 절에 소가 가면 만약에 절에 소가 있다고 하면 특별한데 지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우사가 떠내려갈 때 소가 절에 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적이 또 있었구나 하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고 특별하다 이런 것이고 이 소하고 절하고도 또 이 관청이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관청에서 소에 대한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현재 이 나라에 소가 몇 마리가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다 하는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청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좀 특별히 관리한다. 이런 뜻도 이제 이 속에 들어있고, 황소 특별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시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하고 관련을 지어 본다면은 시부도. 그림에서 이 소를 찾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용어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 소우자 부에 그 한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우자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확장시켜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견. 개견자는 개가 네 다리를 이렇게 짚고 있으면서 옆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개가 옆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역시 이 개견자도 변형된 부수는 이와 같이 써서 이 개사슴록 개견부가 되겠고 이것은 개사슴록자다. 개사슴록자이면서 변으로 가는 것이죠. 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납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글자에. 그래서 그와 같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개가 옆으로 보는 모양을 본뜬 글자니까 역시 상행문자이다. 상행문자이다. 이런 것이죠. 개사슴록, 그 다음에 개견.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물론 이런 그 옆으로 보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도 하고 또 개가 사람 옆에 이와 같이 앉아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도 해요. 어쨌든 간에 개 모양을 본뜬 글자이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앉아 있다가 떠나갈 때는 다리가 이제 4개니까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이 개견자에 다리를 하나 더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개 달아날 발자예요. 개가 달아난다. 좀 어려운데 개 달아날 발자를 개견자에서 다리 하나 더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한자를 금방 익힐 수 있다. 개 달아날 발. 그 다음에 개가 2마리 이상 있으면 서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죠. 그래서 개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그게 좀 불가능한 거겠지만은 여기에 변형된 붓으로 들어가서 이 개사슴 녹자에 말씀 은자가 들어가고 개견자를 쓰게 되면 개가 서로 말을 한다. 개가 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옥자란 말이에요. 사납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좀 무섭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옥옥자들. 감옥옥도 되고 그 다음에 옥옥도 되고 이런 거예요. 감옥옥, 옥옥 이게 이 글자가.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개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말을 하고 있다. 말씀 원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익히면서
또 사납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는 무섭다 해서 이제 감옥, 옥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원자가 있는데 그래서 견원지간이라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의 사이다 이런 것이죠. 견원지간.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견토지쟁이다. 개하고 토끼가 만나면은 다툰다 이 말이죠. 견토지쟁. 견토지쟁이다. 견원지간이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맹수, 사나울맹, 사납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나울 맹자를 한번 써보면 만맹자가 들어가면은 여기 사납다는 뜻이니까 사나울맹, 맹수, 길짐승수 또는 들짐승수 여기도 개견자가 들어가죠. 맹수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사나울맹 그 다음에 짐승수, 들짐승수, 맹수라고 이렇게 써요. 여기 보면 변으로 갔을 때는 개사선 녹자가 되고 오른쪽에 갔을 때는 이제 개견자 그대로 쓰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자가 원칙이 좌변으로 갔을 때는 변형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죠. 이제 4획을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획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